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 2단원 그리고 3소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소단원의 제목은 지속 가능한 지구촌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주제는 지구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알아보기입니다. 교과서는 138쪽에서 141쪽이 되겠네요. 자, 수업 목차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활동은 고통받는 해양 동물과 생태계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지구촌 환경 문제 조사, 그리고 뉴스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활동은 국어 2학기 6단원에서 배운 내용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138쪽을 보겠습니다. 자, 소윤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해양 동물과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봤다. 고통받는 해양 동물과 생태계와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플라스틱이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지금 선생님 옆에도 물이 있는데 500ml 물이 있는데 이 물도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네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 플라스틱을 쓰고 나서 재활용하는 곳에 잘 분리수거해서 재활용 쓰레기로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이게 산이나 이런데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그런 플라스틱이 뭐 이제 태풍이나 뭐 폭우가 내렸을 때 이제 댐에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그거 보면 막 쓰레기가 막 굉장히 많이 쌓이는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자,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만에 하나 사용하더라도 분리수거를 잘 해서 다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해양 동물들이 이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영상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국립공원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향유고래의 뱃속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6kg이나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병과 가방, 샌들, 마대자루까지 1000개가 넘는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구조된 바다 거북의 목에서 커다란 비닐봉투를 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이 비닐봉투가 거북이의 호흡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시경을 통해 제거한 것. 이처럼 해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양에서 조사한 모든 바다거북의 내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합성물질 조각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엑스터 대학과 플리머스 해양연구소는 대서양과 태평양 등에서 어망 등에 걸려 죽은 바다거북 102마리의 내장을 조사한 결과 모든 바다거북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해 5mm 이하의 합성물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바다거북의 내장 일부에서 발견된 합성물 조각은 모두 800여 개로 섬유가 가장 많았는데 옷이나 타이어, 그물 등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죽은 바다거북의 전체 내장을 조사할 경우 검출량은 20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리머스 해양연구소의 페넬로페 린데크 박사는 동물 플랑크톤부터 돌고래, 거북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조사한 거의 모든 종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해양 동물들이 이젠 이러한 환경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젠 결국에는 인간들이 최종적으로 그러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갑자기 무거워졌네요. 그쵸? 교과서 139쪽 이젠 지속 가능한 미래에 관련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는 미래의 세대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지구촌 환경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다. 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선생님이 배울 때는 지속 가능한 개발 뭐 이런 걸로 배웠었는데 지구촌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발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환경과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서 지구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 그쵸? 자녀가 되겠죠? 아들, 딸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환경을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가까운 거리는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특히 여름철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그 아이스크림 컵 껍질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편의점 앞에 또 편의점 내에는 그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잘 버리면 우리 미래 세대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교과서 139쪽에 이젠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증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7,900제곱킬로미터가 계속 파괴되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그쵸?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과 벌목에 신음하는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 브라질 비정부기구인 아마존 인간환경기구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아마존 밀림의 파괴가 전년보다 39%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파괴 면적이 다시 증가한 겁니다. 가축 사육을 위해 목초지를 늘리면서 일어나는 불법 벌목이 주요 원인입니다. 해마다 평균 5,00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600개 면적의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20에서 25%의 밀림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아마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이 이제 파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브라질 나라를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나라도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브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터널을 개발할 때 좀 더 빠른 지름길을 만들고자 이 돌아가도 되는 그 도로를 그 산의 중턱을 또 산의 터널을 내면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브라질 열대우림 파괴 증가를 욕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와 그 다음에 국토 개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호주의 바닷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호 백화 현상과 관련된 지문이 139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 지문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바로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50곳 중 2위로 알려진 곳이죠. 세계 자연유산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즉 대산호초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시드니에서 김기성 특파원입니다. 바다 곳곳의 산호초들이 화려한 천연색은 어디 가고 황량하고 활력이 없는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에 따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주 연구팀은 최근 대산호초가 지구온난화의 무방비 상태라며 자칫 소멸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The real worry is we've seen now 4 of these major bleaching events in just 19 years. So we have a narrow window of opportunity to deal with climate change before it's too late. 연구팀은 지금처럼 오염 배출량을 줄인다거나 어로 행위를 막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근본 원인인 수온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anaging water quality in fisheries isn't a very good idea because it can help the recovery afterwards. But unfortunately, recovery takes 10 years or more, and now we have a back-to-back event. 연구팀은 지난해 백화현상은 유사하게 대규모로 나타난 1998년과 2002년보다 훨씬 심각해 사상 최악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산호초의 91%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수온 상승에 따른 백화현상이 최근 빈번한 만큼 대산호초의 소멸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드니에서 연합뉴스 김기성입니다. 네, 이런 산호초 사이사이에는 물고기들이 숨어서 살 수도 있고 또 알을 낳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호초가 있어야 결국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산호초가 이렇게 산호 백화 현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바다 생태계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4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에는 이제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산호 백화 현상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그러한 초미세먼지 이러한 문제가 요즘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불거지고 있고 그다음에 태평양 위 거대한 쓰레기로 이젠 막 바다가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 각 육지에서 내려온 그러한 각종 쓰레기들이 이제 바다에 모여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거북이나 그다음에 바다 표범 같은 해양 동물들이 또 고래들이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속되는 사막화, 그다음에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펄펄 끓는 지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환경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 중에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후를 나타내는 지도에서 한반도는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더운 아프리카 지역은 아예 검붉은색입니다. 북극과 남극 일대를 제외하고 지구촌 전체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있는 알제리의 기온은 최근 관측 사상 최고인 51.3도를 기록했고 미국 데스밸리 지역도 5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의 무더위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해 폭염이 세계적 당면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이제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해수면도 상승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구에 각종 뭐 엘니뇨 현상 등이 일어나면서 기상 이변 현상들이 속초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교과서 141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국어 6단원에서 배운 뉴스 발표와 연결시켜서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조사해 보고 환경 뉴스를 만들어서 한번 발표해 봅시다.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있죠. 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뭐 가로 뉴스입니다. 그래서 가로 지역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가족 가로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 여기는 가로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심각한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오염이 나타나고 있는지 사실에 입각한 그러한 보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의 어떤 재연, 기자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어 6단원에서 우리가 뉴스 발표와 관련된 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환경 뉴스를 한번 교과서 141쪽에 작성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고 나서 내가 지구촌 환경 뉴스를 만들며 알게 된 점, 그 다음에 느낀 점, 새롭게 알고 싶은 점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겁고 안전한 하루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요. 안녕.